혹시 오늘도 공복에 뜨거운 커피 한 잔부터 시작하셨나요? 아무렇지 않게 매일 마시는 그 한 잔이 위장 질환은 물론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커피는 항산화도 많고 건강에 좋다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시죠. 네, 맞습니다. 커피는 잘 마시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마시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분들이 가장 해로운 방식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커피 습관 3가지와 함께 위장과 간, 식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법까지 의학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 소화기내과 전문의입니다. 현재 내과 전문의로 13년째 진료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간 질환, 위염, 식도 건강 관련 진료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하루에 여러 잔씩 커피를 마시는 습관 때문에 간 수치가 높아지거나 위장에 염증이 생긴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단순히 커피 한 잔 문제로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검진 결과 지방간이 동반돼 있거나 공복 혈당이 높아져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커피를 끊지 않더라도 조금만 바꿔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커피를 하루 2~3잔씩 마시는 분, 아침 공복 커피가 일상이신 분, 믹스커피 없으면 못 산다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건강하게 마시는 커피 vs 건강을 망치는 커피, 차이는 작지만 결과는 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실용적인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일 마시는 커피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커피는 정말 독일까요? 약일까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방송에서는 커피가 암을 예방한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커피가 위염을 유발한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커피는 양면성을 가진 식품입니다.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커피의 긍정적인 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에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 예방, 염증 억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또한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뇌를 자극해 집중력을 높이고 졸음을 쫓으며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커피는 오히려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장점이 전제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적절한 시간대, 적정 온도, 적정 양, 카페인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 그리고 무엇과 함께 섭취하느냐입니다. 이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순간부터 커피는 약이 아니라 위장 건강을 해치고 간을 혹사시키며 식도암 위험까지 높이는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자주 보는 예 중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뜨겁고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가 위 내시경 검사 시 위염 소견이 관찰되거나 속 쓰림, 더부룩함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사 없이 카페인만 섭취하면 위 점막이 자극받아 만성 염증이나 궤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믹스커피 중독자입니다. 하루 3잔은 기본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 공복 혈당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 소견이 동반된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믹스커피의 당, 지방, 인공 첨가물이 간에 부담을 주는 거죠. 결국 커피는 올바르게 마시면 건강에 도움, 잘못 마시면 간이 식도에 독이 됩니다. 공복 커피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방치하고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식사 없이 공복 상태에서 커피 한 잔 먼저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정신이 번쩍 든다, 습관이라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가장 피해야 할 커피 습관입니다. 왜일까요?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직접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 안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마시면 과도한 위산이 위 점막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속쓰림, 위산 역류, 만성 위염, 심하면 위궤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은 단기간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 더부룩함, 가스참,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반복적 염증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내시경에서 만성 위염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을 대량 섭취하면 간은 해독 작용을 우선 수행하기 위해 다른 대사 기능들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간의 효율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간, 대사증후군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야근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는 거르고 빈속에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위장과 간을 동시에 지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실제 제 진료실을 찾은 한 5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식사는 거르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를 공복에 마시는 습관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위염 증상만 있었지만 나중엔 간 수치가 올라가고 복부 초음파에서 지방간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뒤에야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고요. 즉, 커피 자체보다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복에는 반드시 피하고 식사 후 또는 간식과 함께 적당한 온도와 양으로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커피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는 뜨거운 커피와 식도암 위험성에 대해 WHO가 경고한 내용을 포함해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죠. 특히 아침에 따끈한 아메리카노 한 모금은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너무 뜨겁게 마시는 습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커피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바로 그 온도일 수 있습니다. WHO의 경고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는 발암 가능성. 2016년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는 섭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이호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커피나 차, 국물 등 음료의 종류가 아니라 온도 그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음료가 식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식도는 다른 소화기관보다 예민하고 얇은 점막으로 되어 있어 고온의 액체가 반복적으로 지나가면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만성화되며 세포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변화가 식도암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죠. 실제 연구 결과로 본 온도의 차이.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65도 이상의 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은 그 이하 온도의 음료를 마시는 사람보다 식도암 발생 위험이 약 90% 가까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뜨거운 차, 국물, 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이 음료를 7080도의 고온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뚜껑을 덮고 마시는 테이크아웃 커피는 식기 전에 급히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 더 위험합니다. 건강한 커피 온도는 몇 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온도로 마셔야 안전할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섭씨 5560도 이하의 따뜻한 음료가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핸드드립이나 홈카페용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식힌 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입에 머금거나 후루룩 들이마시는 것도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그럼 아이스커피는 안전할까? 많은 분들이 그럼 차가운 커피는 괜찮겠네요? 라고 질문하시는데요. 온도 면에서는 식도에 자극이 덜하긴 하지만 아이스커피는 또 다른 문제, 즉 카페인 과다 섭취와 속 쓰림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요점은 너무 뜨겁지 않게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적절한 양으로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은 간과 혈당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믹스커피의 위험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믹스커피요? 하루에 서너 잔 마시죠. 그냥 습관이에요. 맛있고 따뜻하고 편하잖아요. 진료실에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사무직 직장인, 운전하시는 분들 사이에 믹스커피는 거의 국민 음료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그 달콤함이 간과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믹스커피 한 봉지 설탕이 몇 그램일까요? 대부분의 믹스커피 1봉지에는 설탕 69지, 프림 경화지방산 포함 23지, 그리고 소량의 커피만 들어 있습니다. 즉, 커피보다는 설탕과 지방 덩어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당 섭취 권장량이 약 25지 정도인데 믹스커피 3봉지만 마셔도 절반 이상을 채워버리는 셈입니다. 게다가 프림에 포함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간의 지방을 축적시키고 혈중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지방간,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는 식후에 마셔도 문제입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는 타이밍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식후나 간식처럼 드시죠. 그 말인즉 이미 혈당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번 당과 지방을 추가하는 셈입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지방간 진단을 받은 분들 혹은 혈당이 경계선 수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믹스커피는 반드시 줄이거나 끊는 것이 좋습니다. 무설탕 믹스커피는 괜찮을까? 저는 무설탕 믹스커피 마셔요. 이건 괜찮죠?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무설탕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인공감미료가 들어가며 이 성분들도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거나 인슐린 반응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프림 자체는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과 첨가물에 의한 간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무설탕 믹스커피 역시 완전한 대안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커피는 원래 쓴맛이 핵심입니다. 커피는 원래 단맛을 즐기는 음료가 아닙니다. 쓴맛 속의 고소함, 깊은 향, 이것이 진짜 커피의 매력입니다. 만약 커피의 쓴맛이 힘들다면 조금씩 프림과 설탕을 줄여가면서 블랙커피로 전환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엔 낯설지만 나중엔 훨씬 편하고 건강해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좋은가에 대해 현직 의사로서 드리는 구체적 실천 팁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는 잘 마시면 약이 되고 잘못 마시면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생활에서 커피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커피 건강 수칙 5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습관, 오늘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는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염, 위궤양,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가벼운 식사나 간식을 드신 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으로 바꿔주세요. 2.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마세요. WHO에서도 경고했듯 섭씨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는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식혀서 천천히 뜨겁더라도 입에서 식히며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테이크아웃 커피는 바로 들이마시지 마시고 뚜껑을 열거나 조금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믹스커피는 주 1회 이하로 습관적으로 믹스커피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사무실, 공장, 운전 중 등에서 그냥 당기니까 입이 심심하니까 찾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는 당분, 트랜스지방, 인공첨가물의 집합체입니다. 주 12회 정도로 줄이거나 가능하면 블랙커피 또는 우유만 약간 섞은 아메리카노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4. 하루 카페인 총량은 400mg 이하로 카페인도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보통 아메리카노 한 잔에 약 10만 15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하루에 2잔 많아도 3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불안, 고혈압, 심하면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심혈관계 질환자는 반드시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5. 마실 때는 천천히 음미하듯. 마지막 팁입니다. 커피는 마시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들이마시듯 빨리 마시기보다는 입에 머금고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카페인 흡수 속도도 천천히 되고 위장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자체의 향과 여운을 더 즐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 잔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5가지 수칙만 실천해도 커피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건강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7장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의지를 도와드릴 수 있는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커피 이제는 그저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음료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커피는 끊을 필요 없습니다. 단 바르게 마셔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를 공격한다. 위염, 위산과다, 속쓰림의 원인. 너무 뜨거운 커피는 식도를 손상시킨다. WHO 발표 65도 이상 음료 식도암 위험 증가. 믹스커피는 당과 지방의 폭탄이다. 지방간, 고혈당, 대사증후군과 직결. 하루 3잔 이상은 위험, 카페인 총량 400mg 이내로. 심장, 수면, 혈압에 악영향. 건강한 커피 습관 5가지 실천하기. 공복 금지, 식힌 후 섭취, 믹스 자제, 천천히 마시기. 커피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커피 자체는 수많은 연구에서 항산화, 항염증, 인지기능 개선 등 건강에 유익한 점이 확인된 식품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언제, 얼마나 마시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해온 커피 습관,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간, 위장, 식도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은 작게, 그러나 꾸준히. 내일부터 커피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공복 커피는 피하고, 너무 뜨겁지 않게 식혀서 마시고, 믹스커피는 줄여나가고, 하루 2잔 이내로 즐기고,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는 습관. 이 5가지만 지켜도 커피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적이 아니라 삶의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에 공복에 커피 드시는 분들, 믹스커피 중독자, 속쓰림 자주 겪는 분들 계시다면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정보,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쉽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